특별감찰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또 물타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 진짜로? 8년 전엔 있었어요? 있었지. 누구 때요? 박근혜 정부 때 네. 작은 특별검사 하나를 대통령실에 넣는 설치를 거예요? 하는 한 명을 넣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병우가 어떤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팔아치운 거 아니냐. 대통령 실세라고 하는 민정수석도 그렇고 비선 실세도 조사했잖아.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김정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여정 우연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예. 저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의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 아직은 견딜만 해요. 당연하죠. 근데 예. 올 겨울이 유독 춥다고 하니까 출퇴근을 또 지하철로 하시고 1시간 반을. 아니 그나저나 말만 들어도 참 춥죠. 추운데. 자, 오늘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감찰관입니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왜 이거 갖고 난릴까? 왜 난리예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가서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좀 물러나 있어라. 네. 또 뭐 인적 쇄신도 하고 그 법적인 의혹들은 진실규명을 하자. 네. 이렇게 3대 요구안을 내놨는데 네. 대통령이 개소리하지 마라. 바로 할 이유 없다. 아, 그 표정이 와, 그 표정이 대단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약간 화난 불독 같던데. 글쎄요. 진짜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쫄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런데 끝까지 뭘 그 따져서 설득을 못 하고 그니까요. 그냥 뭐 이 얘기하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그건 뭐 그건 안 되는 게 사람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왜 잘라?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언론에 공지를 하고 갔으면 어떤 결기를 갖고 가서 당연하죠. 뭔가 문제 해결을 좀 하는 이런 한동훈의 모습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솔직히 국민들은 특검법을 원했지 특별 감찰관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이제 타협책으로 나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별감찰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또 물타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제가 의심을 갖는 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 진짜로?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해서 특검을 포기하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별개죠. 이거는 특별감찰관 한다고 해서 특검법을 포기하면 안 되죠. 물론 좀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특별감찰관은 그거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저는 또 들어요. 특별감찰관이 뭐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도대체 특별감찰관이 뭐길래? 이런 게 이제 심화학습입니다. 특별감찰관이 뭐냐. 지난 8년간 임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 8년 전엔 있었어요? 있었지. 누구 때요?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이 만들어졌던? 아니 그때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특별감찰관 법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2015년에 처음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됩니다. 누구요? 이석수라고. 석수 씨? 처음 듣네. 석수 씨. 네. 자,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이 뭐 하는 걸 좀 봐야 돼요. 우선 이 법이 있는데 법에서 보니까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군요. 이제 이래야 되는데 비위 행위가 뭐냐 네. 이런 거예요.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딱 김건희 여사 많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저기 아니에요?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를 네가 말이야 관저공사 해. 근데 너 자격증 없잖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 회사 하나 끄집어 올려가지고 해보고 하라 그래. 이런 거. 자기가 아니라 종합건설 회사를 내세우고 실제는 지가 이익을 취한 거라. 자, 이런 거 알선 중개죠. 알선 중개.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수의계약.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수의계약이 여기 또 그거잖아요. 특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대통령 고액 후원자 선거 때 거기한테 견마 로봇이라고 해서 왜 개처럼 뛰어다니는 견마 로봇. 네. 그걸 경호에 활용하는데 수의계약했다. 그래. 이런 뉴스들. 수의계약은 경호처에서 진짜 많이 많았죠.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인사 관련 등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 명태균. 요즘 명태균, 김영선 난리 났죠. 부당하게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향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디올백.
기올백. 네.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행위. KTV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단독 관람하고. 네, 8,700만 원. 예. 네. 여사가 온다 그러니까 9,700만 원 쏟아봐서 복지부에서 그 네. 자살 예방하는 그냥 간담회가 갑자기 1억 원짜리 행사로. 진짜요? 그거 오늘 기사 나왔어요. 아주 진짜 세금을 아주 자, 그냥. 이런 것들을 대통령 주변, 대통령 친인척, 그러니까 친인척은 사촌까지로 돼 있어.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급 이상, 요 사람들의 비위 행위가 있으면 감찰을 할 수 있다. 아, 네. 이게 참 뭐 좋은 제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법이 통과된 첫 번째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검사가 임명이 됐다.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특별 검사 같이 권한은 그 정도로 안 되지만은 네. 작은 특별 검사 하나를 대통령실에 넣는 설치를 거예요? 하는 한 명을 거죠. 넣는 거예요? 감찰관 한 명이요? 감찰관은 한 명인데 그 밑에 감찰보가 있고 네. 과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그럼 몇 명 정도예요? 총 이 조직이 특별 감찰관이. 감찰과 감찰보 10명, 파견 공무원 20명 이내. 그러니까 꽤 많네. 거의, 조직이. 작은 기관 하나가 생긴 거야. 그렇네요. 그리고 독립적 지위야. 대통령도 통제 못 해. 나쁘지 않네. 이렇게만 들으면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뭐 대통령실에 뭐 직권남용이다, 뭐 횡령이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개혁 차원에서 여야가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고. 네. 취지가 좋잖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이 됐어. 돼서. 여기까지도 좋아.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임명되냐면 절차가 중요한데 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네. 3명의 특별 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아. 누가? 국회가. 그러니까 여야가 여당에서도 추천해. 야당에서도 추천해. 근데 숫자가 많은 당이나 뭐 여당은 2명 해. 야당은 1명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명을 추천을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지. 의결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국민의힘이 원하는 사람만 뭐 한 명 더 간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건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서면으로 추천하되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한 사람 3명이 돼야 되겠지. 안 그러면 당연하죠. 의결이 안 되겠지. 당연하죠. 합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 3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면 돼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아니, 임명하여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에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긴 해.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나가야 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임명이 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도 자체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좋은 제도 같거든. 2015년 3월에 검사 출신 이석수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 별 실적이 없었어. 없을 수가 있나? 박근혜 정부면 할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만 했으면은. 별로 없었어, 별로. 그래? 이게 그 이전에 한 해 전에 2014년에 뭐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뭐 해가지고 이러저런 것도 터지고 그랬는데 왜 일을 안 하냐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문매를 맞았어. 도대체 6개월 동안 너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요. 월급만 받고 뭐야? 이랬는데 그때 관련 기사를 보니까 네.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다 비판을 했다. 박 대통령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의 감찰 대상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기초 현황 파악하고 있었다. 뭐예요? 무능하네. 의지도 없고. 자, 그랬는데 사태가 조금씩 변해.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라고 있었어. 너무 유명한 우병우 사람. 수석. 우병우. 근데 여기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병우 스캔들이요? 그래가지고 2016년 8월에 직권남용 및 탈세, 배임 혐의 등으로 우수석에 대해서 드디어 감찰을 시작해요. 특별감찰관이? 네. 근데 이제 우수석이 그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꿀보직 중에 꿀보직. 서울경찰청의 운전병으로 딱 대박이네. 이제 가는데 뭐 그때 그 유행어가 야, 이 사람 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좋은 보직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운전을 시켜봤는데 코너링이 좋았어. 아, 진짜. 그래서 우수석이 장인이 사망하면서 강남역 부근에 한 1,300억 원어치의 부동산 땅을 물려받았어. 1,300억 원이요? 1,300억 원. 와.
그러니까 이게 장가도 다 그 마담 뚜들이 다 해줘서 검사들은 다 관리가 된다니까.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걸 물려받았는데 세금이 수십억일 거 아니야. 이 세금을 내려니까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되겠어. 우병우가 이제 세금 내려고 땅을 파는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 뭐 저건 놔두면은 더 땅값이 떨어질 건데 너무 비싸잖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 너무 또 단위도 크고. 네. 그런데 레임이라는 회사가 이 땅을 사. 제값을 톡톡히 쳐줘.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우병우가 어떤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팔아치운 거 아니냐. 또 이 논란이 또 터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드디어 2016년 8월 18일에 감찰을 하고 우수석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네. 성과가 나온 거지. 그랬는데 한 열 하루가 지난 8월 29일 날 이석수가 사직서를 내. 그리고 9월 23일 날 사직서가 수리돼. 뭐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터지잖아요. 왜 그랬을까? 열흘 만에? 왜 성과를 내놓고 바로 왜 사직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터져. 우병우가 격렬하게 반발할 거 아니야. 우병우의 말이 언론에 하나 보도된 게 있는데 주말만 지나면 이거 다 조용조용해질 거를 말이야. 괜히 감찰한다고 들쑤셔가지고 왜 사건을 키워. 이래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막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네. 결국은 청와대가 누구 편을 들겠어. 당연히 우병우 편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 기술이 나와. 8월 16일 날 막 이제 검찰의 사건을 수사 의뢰할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간에 뭐 SNS를 주고받았나 봐.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 문제하고 아까 그 의견, 네. 그 다음에 가족회사 정강이다, 생활비를 떠넘긴, 네. 그게 감찰 대상이다. 그랬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야, 우수석은 차명으로 처가가 네. 경기도 화성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 캐봐야지. 그러니까 글쎄 그건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문자를 보내. 네. 근데 요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됐는지 이 MBC가 구해. 그 기자들끼리는 또 내통하는 게 있나 보네.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네. 박근혜 청와대가 저 이석수가 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일을 키운다? 야, 저 새끼 털어봐. 이게 그때 MBC는 정권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맞아. 맞아요.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아주 그렇죠. 처참하게 보도했잖아요. 처참하게 MBC가. 보도했지. 네. 난리가 났겠지. 이제 이석수가 거꾸로 당하는 상황이 그렇네요. 돼가지고 이석수가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해. 이석수가요? 아니 우병우가 아니고요? 우병우가 아니고. 대박이네. 네. 이러니까 이석수가 이제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막 마이크 댈 거 아니야. 사퇴하실 겁니까? 사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합니까?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닙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의혹만으로 뭐 사퇴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이 많았다. 우병우가. 그러니까 그건 나도 똑같이 얘기하겠다 이거야.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퇴 안 한다 그러는 거지. 이때까지는 폐기가 있었네요. 네. 근데 8월 29일 날은 압수수색입을 거꾸로 이석수가 받은 거지. 우병우가 검찰에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으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사표를 내 가지고 2016년 9월 23일 날 사표가 수리돼서 네. 이제 사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2년 후에 2018년에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건 언론 플레이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싹 조져버린 거지. 특별감찰관을. 네. 자, 그랬는데 사표가 수리될 이 무렵에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자신이 감찰한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는데 정윤의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800억에 가까운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사관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거야. 오, 이거 다 나온 사실이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알고 있었네.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으로 갔던 그 핵심 의혹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내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병우 건으로 막 그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조진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석수를 해임시킨 거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건드렸기 때문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이 9월 22일 날 폭로되고 네. 9월 2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특별감찰관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뭔가 할 수는 있구나. 아니 여기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핵심 의혹 대통령 실세라고 하는 민정수석도 그렇고 비선 실세도 조사했잖아. 언제 탄핵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2016년 9월 23일 날 이제 이석수가 사퇴를 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 진짜요? 석 달 후에? 2016년 12월에. 아, 2016년 그때 내가 12월에. 국회의원 하고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맨날 농성하고. 근데 이런 뉴스가 뻥뻥 터지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네. 역할을 했다는 거야. 누굴 임명하느냐에 달린 문제지. 이 제도 자체는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다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사칭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이제 뒤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특별감찰관이 사직을 했으면 밑에 아까 딸린 식구가 한 30명 된 거 아니야? 네, 30명. 감찰보도 있고 파견 직원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니들도 다 나가. 특별감찰관이 나갔으니까 네. 니들도 이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버틴 거야. 이게 법에 보면은 특별감찰관이 사퇴를 해도 그 밑에 감찰관보 거가 직무대행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요. 조직을 없앤다는 건 법에 없다. 우리가 왜 사퇴해? 그러니까 사무실이 이제 종로구에 있거든. 거기에 이제 임대료하고 경비, 전기료 이런 거를 청와대에서 끊어버렸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도 끊었어. 네. 그러니까 자비로 냈어. 전기료도 내 돈으로 낼게 하면서 안 나가고 버티면서 또 투쟁이 벌어진 거야.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버텨낸 거지. 우와, 그래서 나중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임명이 안 됐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이 있었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이수나마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그 좀 평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석수 씨는 지금 뭐예요? 검사.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변호사. 이 사람이 그 서해 공무원 외 피격 사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났잖아요. 네. 지금 거기 변호인이에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훈 그 국정원장 시절, 그건 문재인 정부죠. 그때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국정원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으로도 또 영전이 됐었어. 그랬군요.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이 누가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죠.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도이치모터스 막 무혐의 내는 거 보면 아예 그냥 진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직이 됐잖아요, 검찰이. 누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에 임명된 그 특별감찰관을 1년 만에 잘랐잖아요.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잘랐잖아요. 네, 네가 날 건드려 이래가지고 자른 건데 최순실. 1년 남짓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법에 있는 기관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낸 거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이게 특검을 물타기 위해서 꺼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김건희 여사나 팔간신들인가 하고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탄핵이든 특검이든 추진하는 게 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걷어찰 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세력이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제는 추경호가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하자고 해도 국힘이 협조를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윤 대통령도 선거 때는 특별감찰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추천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대통령실에 감시자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니까 못 받아. 서로 조건을 제시하면 물려 있는데 한동훈은 그런 조건도 제시하지 말자. 민주당이 지금 안 받아도 특별감찰관은 추진하겠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한 거니까 네. 한동훈이 네. 그러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죠. 한동훈 장관이 근데 말은 엄청 많이 했지만 실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거 전에는 막 어떻게 하겠다. 선거 지나면 말이 완전 최상병 바뀌잖아요. 특검법도 네. 본인이 하겠다고. 이 사람 완전 그거 특기인데. 아니 그거는 당내에서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받겠다고 함으로써 거기 윤핵관들하고 한동훈 대표를 분리시킬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방안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야당 지지자들이 이거 특검 물타기 하는 거고 특별감찰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건 너무 불성실한 얘기고.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보니까 꽤 성과가 있었네요. 오히려 줄 때 받고 그렇게 해서 윤핵관과 한동훈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재명을 만난다는 거 아니야 이제 곧. 네. 그러면 거기서 특검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건데 무슨 소리야? 특별감찰관 받을 테니까 특검 얘기도 해야지. 만약에 특별감찰관 하자 그러는 걸 우리가 받아도 거기 윤핵관들이 안 받아서 결국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특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감찰관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래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면 돼. 가서 서로 이 얘기도 하자. 네. 이렇게 하면 돼. 다 열려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하자. 오히려 품어주는 게 방법이다. 만약에 특검 이 감찰관이 지금 임명이 되면 아니면 정권 초에 윤석열 공약대로 지가 임명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자기가 약속한 걸 실행만 했으면은 김건희가 오늘날 저렇게 많은 비리와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기에 됐을까? 그 전에 뭔가 세게 치받았던가 아니면 경고라도 했겠지.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게 박근혜 정부 때는 조사가 필요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거 다 몰랐잖아요. 정윤회 이런 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처벌이 필요한 단계. 조사는 너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똑같이 조사해요.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데 다 협조를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검찰이야. 그래놓고 이걸 결과를 갖고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거 잘못됐으니 시정하시라. 또 여기 범법 행위가 있는 이거는 검찰로 넘기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론 따져볼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단단하게 이걸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는 저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고 봐. 지금은 회복이 불능 아닙니까? 지금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똑바른 사람이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지. 그러니까요. 이 제도 자체는 제도는 사실 훌륭하다. 문제가 없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임은정 같은 검사가 만약에 후보로 올랐어. 그럼 그 사람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막 그냥 단식 투쟁하면서 절대 오히려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더 우리한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보완 체계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이걸 수용하면서 이제 특검 정국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강혜경 씨라고. 네, 알죠. 공익제보자. 이번에 국회 증인으로도 나왔던 네. 공익제보자이면서 한때 김영선 회계 책임자였는데 어제 검찰에 5번째 소환이 됐었습니다. 우와. 11시 30분간 검찰 조사를 받고 11시간 30분을 받았다고요, 조사를? 그렇지. 그래서 밤 9시 반에 나왔다. 네. 이분 지금 몸살이 심한데도 이게 아주
고역일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검찰에 가 보니 녹음 파일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시작도 안 했다. 기초조사밖에 안 했다. 근데 그게 기초조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계속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혜경 씨를 테스트하고 아. 어느 대목에서 빈틈이 있는 걸 보는 거 아닌가. 어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고수사를 하는 거고 이제 각종 그에 관계돼서 녹음 파일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을 건데 이건 조사도 안 하고 기본 조사만 계속한다. 이거 지치게 만들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치게. 너무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김건희 여사도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당연하죠. 공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대로 된 특별감찰관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야. 아우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성과가 우리가 엄청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윤석열은 오히려 듣고 싶은 거야. 야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왜 임명해. 그렇지만 윤석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걸 못 받아. 내가 왜 그런 감시를 받아야 돼? 집사람이 왜? 그러니까요. 내 제2부속실도 아내가 안 왜? 만드는데 무슨 그 특별감찰관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받으라고 여기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판이 그렇네. 안 짜여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역사를 살펴보시고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지 마라. 내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 조금 아쉬운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고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면은 진짜 달리 보이는군요, 세상이. 그렇죠. 알면 알수록. 네. 야, 가끔은 모르고 살고 싶은데. 우리 김종래 전 의원님처럼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알면은 우리가 모르던 세계와 더 재밌는 세상, 더 활력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윤혜 씨 경우는 지금 너무 밝고 네.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굳이 외부로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또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활력이 그만 넘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사항 아니다. 무시할 얘기가 아니다. 알고 보니까 분명히 아주 큰 성과가 있었고 이 사람이 그만둔 후에 3개월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렇죠. 이런 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탄핵을 감찰관이 한 건 아니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감찰관을 탄압하는 대통령의 그 야비하다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드러났죠. 비춰지면서 나중에 그 국정농단이라든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어차피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렇네. 윤석열 대통령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는다니까. 민주당에서는 굳이 이걸 무시할 이유가 없다. 추경은 목숨 걸고 지킨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지식인들의 놀이터죠. 김종대 TV 사이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뻥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